안녕하세요, 리치노마드입니다. 오늘 제가 일주일 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.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. 여러분들은 안녕하신지 모르겠네요. 저는 안녕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. 주식시장 한번 살펴보고 제가 그동안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, 뭐 이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, 저 사람 저렇게 했구나, 나도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지, 뭐 이런 거 좀 배우시라고,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주식시장 암울했었죠. 8월 5일날 이제 그저께인데 이제 코스피가 8.77%. 와, 이렇게 떨어진 게 보니까 최근 몇 년간의 낙폭으로 보니까 한 3위 정도 들어가더라고요. 하루에 이렇게 빠진 게. 코스닥이 11%가 급락을 했습니다. 이번 달 상승률을 따져보면 코스피가 7%나 빠졌고요. 연간으로 3% 빠져 있는 상태고,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간으로 벌써 13%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. 뭐 미국은 많이 올랐다가 빠졌다고는 하지만 우리 장은 너무 좀 암울한데요. 나스닥 같은 경우는 최고로 많이 올라갔을 때가 20%였는데 어저께 밤 기준으로 해서는 9% 상승돼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이번 달에만 7%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요. 그나마 어저께 조금 반등해서 이 모양인데, 그래도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코스피가 한 5% 정도, 그러니까 이 8월 5일 종가 기준을 봤을 때 5.2% 정도 반등을 했고, 코스닥은 한 8% 정도 반등을 해서 그나마 지금 이 스코어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. 정말 좀 답답한데요. 도대체 왜 빠졌는지에 대한 얘기,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잠깐 요약을 한번 해보고 공부한 셈 치고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. 주식시장은 왜 급락을 했을까요? 일단은 뭐 초반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대비 실적 이슈가 불거졌죠. 정말 돈 되는 거 맞아? 뭐 이런 이제 이슈들이 좀 있었고, ISM 제조업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더니 이제 고용 지표들, 고용 건수나 실업률 같은 게 안 좋게 나오니까 이거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? 뭐 이제 이런 우려가 갑자기 확 커졌죠. 거기에 또 3회 법칙, 이게 숫자 3이 아니고 3이라는 이 사람 이름이더라고요. 최근 실업률 3개월 이동평균치가 직전 12개월 최저치보다 0.5% 이상 높으면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다. 뭐 이제 이런 통계적으로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다.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확 긴장을 한 거죠. 근데 사실 이제 이 법칙에는 맞지만 절대적인 실업률 자체는 4%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. 예전에 뭐 이제 정말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5%, 6%뭐 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이 법칙만 놓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니? 뭐 이제 이런 분석도 있긴 있었습니다. 하여튼 그랬고요. 다음에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제 전면전 가능성이 막 확대되면서, 지금도 아직 뭐 가라앉은 상태는 아니지만 뭐 이런 가능성, 거기에 또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, 바이든이 사퇴하고 나서 트럼프가 이제 이기겠네 뭐 이렇게 되더니 갑자기 또 해리스가 갑자기 그러니까 부상을 하고 있죠. 그 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사실은 뭐 이제 이 투자자들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도 늘어나고 있었고, 가장 결정타를 매겼던 거는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 계획이 발표되면서 엔 캐리 트레이드, 이게 좀 어려운데, 그러니까 일본 쪽이 지금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이걸 이제 엔화를 빌려서 여기저기 투자했던 것들이 이 금리 올린다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서 트레이드가 갑자기 청산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. 이 규모가 얼마인지도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이고, 그렇다 보니까 또 이제 이런 앞서서 얘기했던 다양한 이슈들이 동시에 나오다 보니까 급락이 발생했다. 또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이슈들이 걸렸을 때 뭐 금리가 몇 프로가 되고 어떻게 되고 했을 때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자동으로 이제 시스템에서 매매를 해버리기 때문에 월요일 날도 보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매도세가 쏟아져 나오면서 뭐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게 한꺼번에 터지니까 다다다당 하더니 급락이 발생을 했고, 이게 거의 뭐 결정타를 매겼던 것 같습니다. 정말 멘붕이었던 상황이었고, 하다가 저도 월요일 날은 계속 당했던 것 같은데, 저는 그럼 이제 어떻게 했었는지 한번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알려드립니다. 일단은 8월 2일 날 금요일 날 좀 하락할 때는 그래도 조금 발빠르게 잘 대응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놓고 보면 제가 투자했던 조선, 화장품, 방산, 바이오, 빅테크 일부는 매도를 했습니다. 이거 좀 분위기가 이상한데, 그래서 매도를 확 해버렸고요.
이제 공격적으로 운용하던 제 나름대로 이제 제 포탄에서 공격적으로 운영하던 종목들을 축소를 했던 거고, 근데 이제 월요일 날 대응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. 장 초반에는 오히려 대응을 못하고 빠지네 어느 정도 빠질 거는 알았죠. 이제 8월 2일 날 저녁에 미국이 안 좋았으니까 하다가 대응을 못하고서 오후에 오히려 뭐 타미당이나 삼성전자, 에이스 미국 빅테크, 에이스 미국 500 뭐 이런 것들을 다 팔아버렸습니다. 특히나 요 두 종목은 오후에 보니까 나스닥 100 선물도 막 안 좋고 막 이래서 막판에 거의 동시효과 때 던져버렸거든요.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진행이 됐죠.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됐죠. 그리고 나서는 이제 조금 뭔가 안정되는 기미가 살짝 보이길래 이제 어저께부터는 리츠를 매수를 시작했습니다. 금리가 떨어지면 리츠가 그래도 좀 나아질 것 같아서 리츠를 매수를 시작을 했고,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리츠를 추가 매수하고 있었는데, 오후에 이제 일본 금리 관련해서 이렇게 경제가 흔들리면 우리 금리 인상 안 할게요 뭐 이런 어이없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거 좀 이제 이 치명타를 입혔던 게 좀 정리가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, 아까 앞서서 조금 줄여놨던 아이들 중에 빅테크랑 바이오랑 조선 관련된 ETF들을 조금 매수했습니다. 조금 다시 이제 조금 한번 해보려고. 어쨌든 이 과정에서 일단은 리츠의 비중이 예전에 비해서 좀 더 높아진 상태고요. 이 과정을 겪으면서 사실 생각했던 게, 금요일 밤에 이제 미국 시장 움직임을 보고서 월요일 날 많이 빠지겠는데 라고 예상을 했지만, 사실 적기에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. 장 초반에 이거 이상하다 싶으면 빨리 던졌어야 되는데, 사실 이렇게 빠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. 장 초반에 훅 빠지더니 또 살짝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서 이 정도 빠지고 끝나려나 보다 했는데, 그 다음에 다시 쭉 흘러내렸기 때문에 대응을 못했죠. 그러다가 오히려 약간 오후에 투매가 나오는 상황에서 그때부터 매도했거든요. 제가 삼성전자 판 게 2시부터였으니까.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제 저희 리노클럽 단톡방에다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했더니, 오히려 이거 매수 타임입니다 해서 매수할 거예요 라고 하신 분이 반 이상이었고, 관망하시는 분이 뭐 한 40%? 그리고 나 매도할래요는 한두 분밖에 없었습니다. 근데 저는 오히려 매도를 해버렸으니까 좀 빠르게 대응한다는 게 빠르지도 않았으면서 또 어설프게 매도를 했었던 상황이었죠. 이제 그나마 이제 저의 포트폴리오는 이제 배당주 중심이어서 하락폭 자체는 상대적으로 좀 적었었기에 망정이지, 주변의 지인들을 보니까 뭐 저는 이번에 하락하면서 18%가 뭐 마이너스가 됐어요. 또 누군가는 바이오주에다가 뭐 1억을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15% 맞았어요. 그러다 이제 오히려 이제 오늘 다행히 좀 많이 회복을 했다고는 하긴 했는데, 이제 그런 상황보다는 하락폭은 좀 상대적으로 적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, 절대적으로 시드가 크기 때문에 뭐 자동차 한 대 날아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. 이렇게 좀 해보면서 향후에 이제 이런 비슷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, 대응 타이밍이나 방식, 아니면 진짜 이제 뭐 투매 상황이 되면은 당연히 일단은 좀 관망해보고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고, 이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되죠. 이게 머릿속으로는 아는데요, 사실 상황이 벌어지면 이성이 약간 마비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거든요. 여러분들은 이런 저 같은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라고 저의 치부를 좀 드러내는 건데,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댓글 달아주시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서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은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, 향후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. 네, 일단 미국 대선이 있을 때까지 이제 뭐 공포지수 변동성이 계속 커질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경기 둔화의 움직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. 미국도 보니까 이 신용카드 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뭐 이런 현상들을 봐서는 경기 둔화의 이슈는 분명히 있어서, 금리가 인하되고 그런 것들이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안정성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려고 합니다. 뭐 기존에도 많이 안정적으로 가긴 했으나 지금은 더 극단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고요. 미국 대선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다시 좀 공격 앞으로 해볼까 뭐 이런 생각하는 중입니다. 그래서 종목이나 섹터로 봐서는 리츠는 지금 이제 계속 늘리고 있는 중이고, 채권 이제 국채도 꽤 많이 올랐거든요. 국내 장기채 같은 경우 제가 ETF 좀 갖고 있는데 그것도 많이 회복됐고, 미국 장기채의 커버드 콜,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갑자기 훅 내려갔다가 지금 어제 오늘 지금 다시 좀 반등을 했는데,
어쨌든 금리가 인하된다고 하면 천천히 좀 내려가든지 뭐 이렇게 한다고 보고서 미국채 30년물 이제 커버드 걸 TLTW 같은 이제 그런 유사한 상품들, 이제 저는 연금저축이나 이런 쪽에 투자하니까 국내 거 하겠죠. 뭐 그런 거나 아니면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 시 좀 수혜 섹터로 보여지거든요. 뭐 오늘도 많이 올랐던데 그런 거나 지금 이제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워낙 좋아서 이게 뭔가 좀 경기가 안 좋아지고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탄탄하게 지켜줄 것 같아서 이건 조금 더 갖고 가보려고 하거든요. 그리고 종목 중에서도 실적이 우수한 종목, 제가 보고 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클래시스라는 종목인데 그것도 이제 이번 하락 때 급락했다가 오늘 보니까 뭐 12%나 올랐더라고요. 너무 급등을 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제 그런 종목들, 이제 그렇게 실적이 우수한 종목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조금 투자해 보는 거. 이제 물론 대신에 비중은 굉장히 많이 낮을 것 같습니다. 지금 한동안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가려고 하고요. 이번 하락 때, 그러니까 7월, 8월 합쳐 보니까 올해 벌었던 거에 거의 한 40%, 45%는 날려먹은 것 같아요. 조금씩 회복은 하고 있으나 확실히 이제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,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계기였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시고 계신지 좀 댓글 남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참, 아직도 이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구독 안 하신 분들이 70%가 보고 계신 이 채널 조금 구독을 해주시면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